안녕하세요. 건강 100세입니다. 여러분, 코 막힘 때문에 숨쉬기조차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밥 먹을 때 콧물이 계속 흘러 스트레스 받은 적 있나요? 오늘은 비염의 종류 원인,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어떤 물질에 대하여 코의 속살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발작적이고 반복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공해의 증가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5에서 20%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알레르겐은 실내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1년 내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특정 계절에만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년 내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실내에서 기르는 동물의 비듬, 바퀴벌레, 분비물 등이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꽃가루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심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유발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바람 없는 날에는 꽃가루가 공기 중에 잘 날아다니지 않으므로 증상이 경감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조건이 됩니다. 증상은 재채기, 코막힘, 콧물,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알레르겐 피부 시험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스테로이드 코 분무기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항원을 최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농도를 올려가며 주사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해나 먼지가 많은 환경은 피해야 하고 실내 공간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봄철 황사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혈관 운동성 비염입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 비동염 축농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서 심한 코막힘과 콧물을 주 증상으로 호소하는 비염입니다. 술이나 맵고 짠 음식, 강한 향기가 나는 향수나 담배 연기, 급격한 온도 변화나 감정의 변화 등에 의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재채기, 눈과 코의 가려움증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인으로는 특이 항원에 의한 자극이 아니라 담배 연기나 온도,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 비특이적 외부 자극 요인에 의해 비강점막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증상을 나타내게 되며 비강점막 내에 점액선의 분비를 담당하는 콜린성 자극이 증가되어 있거나 무해한 자극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뉴론의 이상 등으로 인해 점액이 상당량 분비되기 때문에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과 콧물이며 특히 외부의 비특이적인 자극 온도, 변화, 음식 섭취 후 향수 냄새, 담배 냄새 등에 의해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식사 시에만 콧물이 줄줄 나는 분들은 이 혈관 운동성 비염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 확실한 자극 요소를 피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에 비하여 효과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콧물이 가장 심각하거나 유일한 증상인 경우에는 국소용 항콜린제인 아트로벤트과 같은 약물과 항히스타민 제제가 도움이 됩니다. 혈관 수축제도 코막힘에 매우 효과가 좋으나 이는 일주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 비염은 비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염 계속 방치해도 될까요? 비염이 악화가 되면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부비동염은 얼굴뼈 안쪽에 위치한 공기주머니, 즉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나뉘어집니다. 부비동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이 발생하고 특히 눈 주변이나 이마에 통증이 집중됩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코막힘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누런 콧물이 점성이 강하고
때로는 악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부비동염으로 발전, 알레르기성 비염이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나 흡연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비동염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물을 마셔 점액을 묽게 만들어주세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점막이 덜 자극받습니다. 얼굴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부비동 부위가 편안해집니다. 과로를 피하고 몸을 충분히 회복시켜주세요. 부비동염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일 경우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 스프레이나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이 심각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염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파입니다. 파는 폐 기능을 돕는 효능이 있는데요. 뿌리에는 매콤한 알레신과 유황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 염증을 배출하고, 줄기와 잎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폴리페놀과 카로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신 성분은 휘발성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끓이면 약효가 떨어진다. 하루에 2컵을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추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시너지.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도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어서 비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비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강차로 마시면 코막힘과 콧물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섭취하게 되면 사포닌 성분이 목구멍과 위장을 자극해서 기관지, 점막의 분비물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가래를 더 만들어내고, 가래와 같은 점액이 염증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항균 성분인 글루코스 산화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코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코 건강을 지켜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